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의 유용한 정보 오늘도 가득 채워놨습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지수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래도 선방을 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이야기 오늘도 역시 가득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파트너가 준비한 내일의 관심주까지 방송 말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 또 한 번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이용준 파트너가 함께 합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가 어제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줬던 LNK 바이오에 대한 힘이 자, 오늘도 역시 나와줬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기로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내일의 관심주로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시장에서 승리하는 전략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용준 파트너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LNK 바이오 네. 정말 작두타신 거 아닌가요? 찍상, 네. 지금의 상승. 네, 굉장히 정말 네.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마다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LNK 바이오에 대한 리뷰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우선 제가 그 종목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드리는 편인데 네. 그리고 지금 특히 개인의 선택 마지막 탑픽 종목 굉장히 신중하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하지 않더라도 시초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LNK 바이오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오늘 바로 1차 VI를 찍고요. 다소 내려와서 마감됐는데 LNK 차트 하나 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기간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개인 선택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오늘 연달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드렸거든요. 바로 그랬는데 시초가에 매수하셨다면 바로 10% 가까운 VI를 먹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노란톡방에는 홀딩하고 있으니까요. 저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시초가에 샀으면 10%를 먹을 종목을 드리는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걸 숙지하시고 오늘 개인의 선택 마지막에도 LNK 바이오 같이 또 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도 갖고 왔습니다. 무림 PMP, 토니모리, LNK 바이오 오늘까지 제가 언제까지 맞추는지 한번 그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큰 재미일 것 같은데 LNK 차트입니다.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K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20% 또는 10%의 장대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단봉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고가를 보면 10.42%까지 올라갔다가요. 종가 1.93%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잘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분봉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분봉을 보시면 제가 분봉을 오늘치 1분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입니다. 만약에 어제 방송을 보고요. 시가 눌릴 때 음봉을 사셨다면 여기서부터 9시 이 구간까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VI를 먹고 더 먹으려고 하시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운이 좋게 시가에 사서 10%를 먹고 익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1,000만 원을 시초가에 매수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벌려지는 종목을 제가 어제 이 방송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계속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도 LNK 바이오처럼 갈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방송만 보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랑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자랑 조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말 잘 맞추고 계시면 자랑을 좀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무림 PMP 그리고 토니모리에 이어서 어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LNK 바이오까지 오늘 힘있게 올라줬습니다. 자, 물론 뭐 조금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어제 방송을 보시고 오늘 시초가에 진입을 하셨다면 10%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는 LNK 바이오
아직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LNK바이오 지금 진입해도 되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고민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힘있게 갈 종목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8위는 이원 컴포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요. 자, 11.02% 상승이 나와서 9,27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에 잠깐 지지부진했던 시기가 아주 잠깐 있었는데 이후에는 우상향으로 윗골이 없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했고 외인은 매수를 했는데 사실 이원 컴포텍이 트럭 시트나 버스 운전석, 상용차 내장 제품 만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오늘 이원 컴포텍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주식을 15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원 컴포텍 종목이 굉장히 생소하더라고요. 어, 그 이유를 봤더니 거래량이 잘 터지는 종목이 아니고 그리고 매출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오늘 장대 양봉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고점이 종가로 끝나는 장대 양봉으로 끝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상승인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11%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게 차트들이 큰 폭의 상승이 없었던 종목이라서 그런지 11%의 모습도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요. 재료는 있었습니다. 이온 컴포텍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럭 시트, 버스 운전석, 또 상용차의 내장 제품을 생산해가지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매출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중견 기업인데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쳐드리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흐름의 주포가 누군지 싶기도 한데요.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기존의 상승에 비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승했느냐 이거 확인해 봤더니요. 먼저 공정위에서 오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동차 주요 부품 원청, 하청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OEM 방식의 전속 거래 방식을 완화하고요. 앞으로 관리를 해서 중소기업 판로를 좀 열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청을 받아서 하는 이온 컴포텍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없이 오른 걸로 봐서는 큰 손에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작은 외국인이라든지요. 이런 개인들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의 급등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급등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는데 밑줄을 그어버드리면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이 노란선인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해서 종가가 고가로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나 하나 아쉬운 거는 이 하단에 보이는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았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터지고 장대 양봉으로 종가 고가에 끝나서 전고를 돌파한 모습이라면 내일도 당연히 매수 타점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근데 보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작은 금액으로 매수한 세력 또는 누군가가 내일 던지면 갭 하락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이온 컴포텍 혹시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내일 매수하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큰 금액 말고요. 보수적으로 매수 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시가 많이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3차, 4차, 5차, 6차 유상증자까지 추가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감안해서 중장기 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줄 요약 드리면 재료가 강하지 않아서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지 않은 이온 컴포텍 오늘 장대 양봉은 의미가 있으나 내일 흐름 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위 이원 컴포텍 차트만 봤을 땐 오늘 아주 예뻤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적어서 생소한 기업이었는데요. 자,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게 아쉬운데 누군가 내일 내던지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신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8위 만나봤고요. 7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7위는 소니드가 차지했습니다. 어제 개인의 선택에서도 다뤘던 기업이죠. 오늘 흐름 보면요. 12.33% 상승이 나왔고 1,23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장중 내내 강세였고 윗꼬리는 조금 달고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어제 장후에 3자 배정 유상증자 네네.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장중에는 자회사 호실적 소식이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상승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 앵커님이 삼자 배정 말씀하고 그럼 이게 찐반등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앵커님이 동전주냐 지폐주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찐반등이라고 말씀드리고 삼자 배정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 톡방에서도 말씀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방송했던 소니드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삼자 배정 유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종목에는 분명한 호재가 맞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는 12% 상승해서 마감했으니까 또 100억 규모입니다. 100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소니드의 시총이 1,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총의 10%인 100억의 삼자 배정 유중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1,000원 이상으로 올라옴으로써 동전주에서는 탈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소니드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어제 장 마치고 6시 12분에 삼자 배정 유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앵커님이 그걸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저는 사실 그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삼자 배정 유중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에는 분명한 호재다. 그리고 오늘의 반등은 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향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1,000원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폐주가 된 건 맞는데 삼자 배정 유중의 내용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자 배정 100억에 대한 그 신주 발행가액이 제가 아래 빨간 줄인데요. 이게 778원입니다. 전환사채하고 다르게 리픽싱을 하지 않고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 신주 발행 가액을 기본 현재가에서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뭐 소니드만 그런 건지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시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 발행 가액 778원을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삼자 배정 돈을 빌려준 쪽에서 100억에 대한 부분은 778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삼자 배정 어제 롯데칠성도 삼자 배정 유중이 있었는데 보통 발행하고 나서 그 주식을 받은 다음에 신주 발행을 받은 다음에 보통은 1년 정도의 보호 예수 기간이 줍니다. 왜냐하면 신주를 싸게 받아가지고 신주를 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보호 예수를 주는데 소니드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기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이 2022년 올해 6월 20일입니다. 지금이 5월 달이니까요. 바로 다음 달부터 100억에 대한 신주 상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삼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신주로 주식으로 뿌릴지 아니면 가지고 지분으로 갖고 있을지는 삼자 배정 당사자만 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6월 달까지는 우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시총이 오늘자로 1,082억인 종목에 삼자 배정 유중이 100억입니다. 100억이 6월 20일 날 신주 발행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큰 금액 말고요. 단기적으로 소액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관점의 기준점은 제가 잡아드릴 텐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의 선을 그어드릴 테니까요. 1,000원을 지지받으면 주가가 여기서 삼자 배정 유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눌림 받는다면 1,000원만 지지받는다면 충분히 이렇게 탈피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이냐 지폐냐의 그 찰나에서 100억의 삼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포 세력들은 이제 종목을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6월 20일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긴 하지만요. 단기적으로는 1,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요.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20일 이전에는 1,000원 지지받고 매도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기 때문에 1,000원이 깨지 않는다면 수익도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전략 드리면 삼자 배정 유상증지 이후에 신주 배정일이 올해 다다음 달인 6월 20일이기 때문에 흐름은 당분간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들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작은 종목에선 호재 공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은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동전주와 지폐주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지폐주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단기로 보실 분들 1,000원 지지라인 꼭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니드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나눠봤고요. 6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6위는 하이즈항공이 차지를 했습니다. 하이즈항공 오늘 흐름 보면요. 13.82% 상승이 나와서 6,67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 상승폭이 더 폭발적으로 나와줬는데 많이 반납하고 윗꼬리는 좀 달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이 하이즈항공 보잉 1차 협력사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드론 관련 복합재 부품 공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LIG 넥스원과 UAM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런 뉴스가 네네.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핫한 UAM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세를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은 빠졌더라고요. 네네네. 그 오늘 UAM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어제 제가 벳셀 이야기하면서 벳셀 좋은 종목이나 전환사채가 이제 실시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릴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오늘 마이너스 7%로 빠졌거든요. 벳셀이 빠지면서 파이버프로도 마이너스 0.5%, 캔코아는 플러스 1.9%, 그리고 기산텔레콤도 마이너스 0.1% 빠졌는데 벳셀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UAM 관련주들은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벳셀이 대장이 빠지니까 다른 것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이즈 항공이라는 종목이 UAM 관련주입니다. 유일하게 올랐던 UAM 관련주인데 왜 혼자 올랐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봤습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는 기업 개요가 항공기 그리고 항공기 관련 부품을 조립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UAM이라는 게 항공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는 UAM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다른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하이즈만 가느냐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고요. 장 후반에 윗골이 달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상승폭이 13%이기 때문에 적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앵커님 말씀하신 보잉 1차 그 드론 관련 복합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지자체하고 군, LIG 넥스원의 UAM 협력체를 구성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부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미래 핵심 성장 사업을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 성장 사업의 핵심 동력은 자율주행차 UAM입니다. 이런 저런 재료로 이제 UAM 관련주로 편입돼 있는데, 근데 궁금한 건 왜 혼자 올랐냐 이거죠. 다른 종목 빠질 때 혼자 올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에 혼자 오른 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만 따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 초반 급하게 올렸다가 분위기상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많이 매도를 하고 윗골을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차트적으로 안 좋은 차트는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종목, 둘째는 전환차체 오버행 이슈가 있는 종목, 셋째는 자꾸 회사명을 바꾸는 종목 이렇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지만 이렇게 윗꼬리가 자꾸 달립니다.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윗꼬리가 자주 달리고요. 그리고 지금 섹터가 UAM은 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즈 항공을 내 추격 매수할 생각을 저의 기준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개인하고요 외국인 기관도 소폭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윗꼬리 보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되는데 게다가 하이즈 항공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28일 날 전환사채 딱 한 번 발행했는데 이때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금액은 120억인데 추가 상장을 한번 했더라고요. 추가 상장은 최근에 동그라미 친구가 있는데 5월 3일 날 오늘 장 마치고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4시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하이즈 항공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해가지고요. 청구 금액이
48억, 그러니까 120억 중에 48억을 전환사채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장 예정일은 5월 21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버행 이슈가 48억이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즈항공은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전환사채 물량이 72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요약 드리면 120억 전환사채 중에 48억의 추가 상장은 5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UAM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줬던 하이즈항공인데요. 자, 어제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UAM 이야기 많이 했어요. 관련해서 배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용준 파트너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UAM 이슈 굉장히 핫했는데 당장은 열기가 조금 식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하이즈항공 추격 매수 생각하신 분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내일장 생각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6위 하이즈항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5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위는 우진이 차지를 했습니다. 우진 오늘 흐름 보면요. 15.5% 상승이 나왔고 11,2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많이 반납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외인과 기관 수급이 다 들어왔고 자, 오늘은 일단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원전은 항상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양날개를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사실은 그 텍소노미 친환경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사실 원전이 굉장히 핫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돌발적인 이슈가 생김으로써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에서 LNG가 가는 유럽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독일은 러시아 비중이 50%고요.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70% 이상 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럽 국가들은 하나같이 에너지에 대한 독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큐멘터리 KBS에서 하는 거 많이 보면 그 유럽에 사는 일반인들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너무 에너지값이 올라서 집에 불을 난방을 떼지 않고 사는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진 같은 거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더 부각을 받게 됐고요. 앞으로는 원전만이 에너지의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될 정도이고요. 말할 것도 없이 두산중공업 지금 사명을 바꿨죠.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꾼 이 회사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원전 관련주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진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서전, 기전,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방송에서 한신기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진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진 설명해 드릴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앞으로 원전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근간에는 안정성까지 확보가 되는 소형 원자력 모듈, 요새 SMR이라고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는 전폭적으로 개발하고요. 지지하고 그리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자원이 무기로 쓰여지는 시대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자원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팩트가 오늘에 오른 이유는 국정과제를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국정과제 발표를 했을 때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부적인 환경은 국정과제인데 외부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전면 전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행히 지금 계절적으로 봄, 여름이 되고 있지만 만약 겨울이었으면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전의 중요성은 지금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그리고 텍소노미, 친환경 에너지에도 유럽은 이미 원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정책주 중에 정책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오늘은 우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진 보시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기를 제조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전 이야기만 나오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사도 되는지에 대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건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 관점 보여드리면 되는데 급등이 한번 나오고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한번 천장이 한번 있고요. 두 번째 천장이 있고 지금 세 번째 천장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중 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뚫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종가가 11,250원이고요. 오늘 고가가 보시면 12,500원인데 이 줄권 구간, 이 구간을 뚫어야 우지는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정책 발표하고 트렌드가 원전으로 기움에도 불구하고 고점인 12,500원 라인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은 내일 시세를 보고 묻는 거고요. 오늘 시세는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같은 경우는 매출 영업이익이 일 힘든 상황에서 매년 증가를 했고요. 부채는 40%, 유보율은 1,300%가 되는 굉장히 알짜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이고 지금 배당까지 1.2%를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우량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이 삼중 천장을 뚫을 수 있을까는 한번 퀘스천 마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양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인들은 오늘 사서 3일 이내 안 가면 3일 이내 안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외국인 기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팔 때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우진은 오늘 쌍끌이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시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좋은 회사이지만 전환사채 공시가 하나 있는데 금액은 100억입니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환가액은 지금 최저 조정가액이 아래 밑줄 친 구간인 7,087원 이고요. 처음에 나왔던 전환가액은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공시가 있다는 건데 전환 청구 기간이 올해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있는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이슈도 좀 확인하면서 그 사이 흐름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중 천장을 뚫는지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되는데 원전 관련주는 기본적으로는 좀 눌릴 때 그리고 UAM 관련주도 눌릴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앞으로 좋아지는 종목이지 지금 바로 슈팅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정리해드리면 원전 재료는 정책주로 중장기로 매우 좋으나 지금 삼중 천정이고요.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날개를 달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요. 자, 오늘 정책 관련주로서 이슈가 나왔음에도 삼중 천장이죠. 12,000원대를 뚫어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 신규 진입에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원전 관련주, 내 포트폴리오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와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고 계세요. 자, 이용준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더 길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런 심리인데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도 여쭤보시고 또 이렇게 핫한 종목들 지금 진입해도 좋을지 그런 고민들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4위는 동일 고무벨트가 차지를 했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오늘 흐름 보면요. 18.87% 상승이 나와줘서 9,01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후부터 시세가 나와주면서 힘을 잘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외인과 기관 수급은 다 빠졌고 동일 고무벨트가 DRB 동일과 함께 ESG 경영 구축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1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시범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자, 어떤 게 오늘 상승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네, 둘 다 의미 있는 이슈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이슈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제가 동일 고무벨트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종목 상담 시간에 제가 상담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상담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담을 드릴 때 차트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지금 고점이 14,700원인데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절반이 딱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 영업이익 9억이거든요. 그게 2020년에 비해서 반 토막이 난 영업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시청자님한테 동일 고무벨트 바닥이라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료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슈이니 IR 담당자에게 이번 분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말을 하자마자 금요일 날 말하고요.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거래량도 많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일 고무벨트가 그 재료 먼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고무 벨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무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런 고무 벨트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봤더니 농기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농기계 굉장히 핫하잖아요. TYM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료주도 핫했지만 사료주도 핫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주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고무 벨트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보이시지만 농기계 세계 1위 업체인 미국의 존 디어사에게 최고 공급사 평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1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 앞으로도 동일 고무 벨트는 세계 1위 농기계 업체인 미국의 존 디어에 납품을 꾸준히 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굉장히 찐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것처럼 장대 양봉이긴 하지만 거래량도 전 대비해서 거의 2만 1,000% 이상 터졌습니다. 그리고 200배 이상 터졌다 보시면 되니까 동일 고무벨트 이제 관종해 놓으시고 이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식량도 2번, 3번 갔잖아요. 그다음에 해산물 가고 종이 가고 거기다가 사료 가고 농기계까지 갔는데 농기계에서 파생되는 농기계 부품 업체는 아직 안 갔으니까요. 동일 고무벨트 관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내용 좀 더 말씀드리면 농기계 관련 주들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위 농기계 업체인 미국 존 디어로부터 세계 최고 등급인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후 1시 50분 정도에 나왔는데 분봉 보여드리면 이미 이때 12시부터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 고무벨트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없어가지고 계속 봤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1시 정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미리 산 세력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봉을 보면 오늘은 밀려 있지만 앞으로 좀 관심종에 놓으시고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유상증자 공시가 없고요. 회사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회사 자체로는 유보율도 많고 건실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장대 양봉의 중식감 정도 보고요. 그리고 내일 눌린다면 8,500원 라인 정도 보고요. 눌리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지지받으면 홀딩해서 한번 시세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8,5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저는 항상 장대 양봉의 기준으로 보는데 시가인 7,570원이 깨지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손절할 확률보다는 이익 볼 확률이 더 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줄 요약 드리면 바닥에서 급등이 매우 반가우나 장대 양봉이 윗꼬리이기 때문에 8,500원 지지라인 확인하고 트레이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일 고무벨트 오늘 뉴스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오늘 시세가 나와줬는데 농기계에 들어가는 고무벨트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악재 공시 없고요. 건실한 회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8,500원쯤에 눌림목이 나올 때 신규 진입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동일 고무벨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는 현대 에버다임이 차지를 했습니다. 23.04% 상승이 나와줬고요. 9,08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초반과 막판 힘이 특히 강했습니다. 역시 뭐 예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 외인은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매수를 했네요. 자, 오늘 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에 정부와 기업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참여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 측으로부터 또 이야기가 왔잖아요. 요청이 네네네. 공식적으로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네. 항상 그 시장은 새로운 섹터를 원하고 새로운 종목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23% 마감했으니까 거의 상한가에서 마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2번, 3번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4영업일 동안 거의 5,500원짜리가 9,500원까지 찍었으니까요. 2배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한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를 좀 봤더니 현대 에버다임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다른 회사인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콘크리트 펌프 트럭하고요, 타워 크레인, 발전기, 중장기를 제조, 매매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중장기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현대 건설기계 이렇게 같은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사는 현대 그린푸드가 4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23%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상승이 지속되면 투자 경고에 지정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공시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재건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벌써 전쟁 중에 있지만 전후에 재건 복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경제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들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데 전쟁이 나면 사실은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 국가는 굉장히 피폐해지지만 전쟁 주변국들은 굉장히 화랑을 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업계 피폐해진 황폐화된 곳에 가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요.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현재 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큰 종목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은 제외하더라도 작은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보면 먼저 오늘 상승률로 보면 수산중공업이라는 종목도 볼 수 있고 데모라는 종목, DY 파워, 그리고 진성 TEC,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다 5% 이상의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 에버다임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는 뭐 특별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면 지금 이 동그라미 치면 계속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요. 여기 자꾸 윗골을 달면 약간씩 밀려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 이 구간이 5,000원이라면 5,000원에서 거의 10,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일주일 5영업일 동안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 그렇지 않아 나왔더라고요. 장 마치고 봤더니 4시 11분에 투자 경고 지정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지정 예고일은 내일인 5월 4일부터 지정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에버다임에 들어간 수급은 에버다임이 아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 에버다임을 내일 매수할 게 아니라 샵 0082 하셔가지고요. 이 용준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에버다임을 대신할 바로 그 종목을 지금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을 접근하지 마시고요. 에버다임이 단기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급이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 요약 드리면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 재료가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재료가 단기 소멸인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 아닌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대체로 시세가 나와줬죠.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현대 에버다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 경고 지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옮겨갈 다른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종목들 물론 말씀하시는 중에 힌트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수급이 이동할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2위는 휴림로봇이 차지를 했습니다. 휴림로봇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종목이죠. 오늘 27.2% 상승이 나와서 3,83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급등이 나와서 오늘 내내 분위기가 좋았고요. 윗꼬리도 안 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외인과 기관 수급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고 역시 정책 이슈로 올라줬잖아요. 로봇 분야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휴림로봇은 진짜 많이 다루는 종목이니까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과연 어디까지 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사실은 잘 안 보게 되긴 하지만 오늘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우선 개인들은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이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많지만 그중에 대장입니다. 대장인 이유는 가장 잘 가니까 대장인 거고요. 그래서 2006년 12월 5일 날 로봇 업체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 휴림로봇이 보면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공시가 굉장히 많고 전환사채 공시도 많고 또 매각 이슈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종목 자체가 공부하기가 복잡한데 지금 상승률로 봐서는 대장이 맞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중에 매각 이슈 중에 메가테크 산업으로 로봇을 강조했다. 뭐 로봇, 자율주행차, UAM 이런 거 강조를 했겠죠.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가지고 장대 양봉을 27%나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서 자율주행차 UAM에 상용하겠다. 어떻게 보면 UAM도 항공기 에 관련돼 있고 또 우주 항공과도 관련돼 있고 로봇과도 관련돼 있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한 테두리에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목군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휴림로봇이 로봇주에는 대장인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휴림로봇은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월 달에도 휴림로봇 말할 때 3월 31일 날 삼성전자 출신 이종진 사내이사를 선임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와 로봇을 강조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차도 다 로봇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정책주의자 대기업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휴림로봇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환사채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말도 많이 드렸는데 어려우시니까 짧게 그냥 한 줄로 말씀드리면 12회차, 13회차, 100억, 40억 이렇게 했던 전환사채들은 작년 12월 29일 날 다 전환권 행사가 돼서 만료됐고요. 이제 남아있는 전환사채는 딱 한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회차 전환사채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게 100억의 전환사채이고요. 전환가액이 아래 밑줄은 757원입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전환가액을 이렇게 낮게 잡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환가액 757원이 지금 3,800원에 추가 상장을 바로 하게 되면 다 나오겠죠.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청구기간 2023년부터입니다. 2023년 4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는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오버행 이슈 나올 건 없으니까 기술적 대응만 하시면 되는데 저라면 저는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 1,000원인 종목이 4,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의 대장이지만 상장 이후 최고가를 급하게 오른 만큼 기존 보유자들 영역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이슈도 핫하고 휴림 로봇도 핫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명실상부 로봇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지만 남아있는 전환사채 공시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다 체크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신규 진입하시거나 또는 보유자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1위 공개해 볼게요.
자, 농기계 관련주 또 나왔습니다. TYM인데요. 자, 오늘 29.84% 그리고 3,28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정오 전에 상한가 안착해서 안 내려왔잖아요. 네. 자, 역시 외인과 기관 수급이 매우 크게 들어와 줬고 올 1분기 영업이익도 잘 나와줬습니다. 자, 농슬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TYM이 농슬라 이 네. 대장주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자, TYM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우선 TYM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되고요. TYM 같은 경우는 농슬라, 농업기계의 테슬라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뭐 일화로는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상한가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TYM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엔 TYM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동양물산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동양물산이 작년 3월에 사명을 TYM으로 바꾸면서 농기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특히 강점은 트랙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트랙터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TYM에서 만든 TS130이라는 트랙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지금 트랙터들은 약간 기계 같고요. 로봇같이 좀 세련된 느낌의 트랙터를 저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 많이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TYM 보시면 우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식량 문제가 생기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또 없어서 살 수 있고요. 시계가 없어서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밥을 못 먹으면 살 수는 없는데 지금 식량 문제가 가장 큽니다. 물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의 식량을 더 많이 나오게 하면 되는데 그럴 기에 사료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더 좋은 농기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급자족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YM의 이런 트랙터는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수출할 수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TYM의 매출은 더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YM은 회사 같은 경우 부채 비율이 183%, 유보율이 239%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주 우수한 느낌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을 제대로 탄 회사다. 제가 원전에선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대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농기계 쪽엔 TYM이 제대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이고요. 신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사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종가의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내일 시초가를 확인하시고요. 시초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면 홀딩하시고 시초가를 깨면 시가 개만 먹는 상한가 매매로 단기 트레이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중장기로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르는 폭이 언제까지 되는지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매매하신 분은 중장기대로 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TYM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전략 드리면 여기는 전환사채 추가 상장 이슈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상승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TYM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슬라 TYM이 오늘 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내일의 관심주를 공개하는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관심주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나요? 관심주는 제가 오늘 다시 또 생각을 했죠. 네. 내일 바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루만 안 가더라도 노란톡방에 손절해야 되느냐, 물렸느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하거든요. 네. 내일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건강히 오래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기쁘게 할 수 있어서 수산중공업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 에버다임이 단기화에 걸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이 살아있는 재료에 어디로 들어가냐 봤더니 오늘 수산중공업이 현대 에버다임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등주인데 2등주라는 거는 1등주로 갈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산중공업 가져왔고요. 수산중공업 내일도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수산중공업 언제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하셔가지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매수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 이슈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장주인 현대 에버다임 다음 2등주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니모리 차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차트가.
네. 네, 이렇게 매일 상승 종목을 맞추시니까 종목을 좀 쉽게 선정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신중하게 종목의 이 수급을 고려를 해서 가지고 와주시는 내일의 관심주입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의 수급이 옮겨온 종목이 수산중공업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내일도 상승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내일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역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